네, 안녕하세요. DK 복덕방 정책금융부 홍세별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 바뀌는 세법과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 혼돈이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문가분 모시고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전문가분 이제 쭉 모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완주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부터 바뀌는 네. 양도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좀 더 강화가 되는데요. 다주택자분들이 타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2주택자는 양도세율의 10% 중과세율,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20%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라면 다음 달부터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각각 10%씩 중과세율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택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도 강화가 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그리고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 단기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들었을 땐 잘 모르겠어서 한번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양도세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분들이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한 채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는 각각 나눠서 내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율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과표가 5억이라면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40% 양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나눠 가졌다라면 2억 5천에 대한 세율은 38%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럽게 됩니다. 일단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라면 종부세 중과가 안 되겠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중과가 돼요. 다주택자분들은. 그래서 5대5로 갖고 있다라면 내가 여기 절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제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번 예상 보유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올해 부부 합산은 한 1,352만 8천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매년 10% 정도 공시가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4년,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약 2배 수준인 2,700만 원이 조금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현금 창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두 채를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팔거나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중과세율이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별도 세대인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주택을 하나를 받아서 2주택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세법에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받았을 때 무조건 두 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리고 그 요건에 맞게끔 종전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이 신규 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1세대 1주택, 즉 9억까지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보유세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일시적 2주택도 되게 간단했었는데 좀 복잡해졌죠. 예전에는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살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대체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구주택,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그 신규 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3년. 그렇죠, 그렇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팔면 됐었는데 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활용해서 투기를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또 그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이제 1세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이 신규주택에 들어가 살아야겠죠.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 내 구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1년 내 신규주택에 들어가 살아야만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이 두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앞에 말씀드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화된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3년 이내와 1년 이내 그리고 그렇죠. 조정 처분할 수 대상- 있는 기간이 1년 내 팔아야 되냐 3년 내 팔아야 되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신규 주택에 꼭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케이스를 공시가격을 시세 한 60% 정도로 해서 네.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시면 어쨌든 올해 내는 것보다는 3년 정도 후에는 지금 내는 거에 약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보유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각각 한 채씩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질문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2,880만 원의 취득세를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부세를 절세하는 것보다 취득세로 인해서 일시에 부담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통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앞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상반기 상담을 제일 많이 했던 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중과되기 전에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6월 1일자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걸 좀 피해 가려고 많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시가가 높은 거를 나중에 처분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도세라는 거는 시가가 높은 거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취득 가격 대비 내가 팔 때 가격, 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 차익이 큰 자산을 제일 마지막에 남겨 놓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을 해야 세금을 좀 적게 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사례가 이제 하나는 실거래가가 10억이고 하나는 8억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실거래가는 10억이지만 얘는 취득 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비주택은 실거래가가 8억이지만 취득 가격이 3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거래돼서 현금으로 받는 거는 A주택인 10억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쵸.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이 B가 더 높겠죠. 양도 차익이 5억이 되고 하나는 3억이 되니까. 그쵸. 네. 그러면 A를 먼저 양도 차익이 적은 적은 A를 거를? 먼저 팔고
B를 마지막에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걸 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자, A주택을 2주택 중과로 세금을 내고 B주택을 비과세 받게 되면 한 1억 7천 정도 양도세를 내고 그러네. 끝나겠지만 B주택을 중과를 받고 A주택을 비과세 받게 되면 3억이 좀 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분을 할 거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맞춰서 처분하시는 게 절세가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양도 차익이 큰 거는 아무래도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조금 더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죠.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겠네요. 무조건적으로 뭐 실거래가가 높고 낮고가 기준이 아니라 양도 차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